1학년으로 내려가 보면 학교에서 집까지의 가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혹시 세탁소 가본 적 있니? 혹시 동네 가게 가본 적 없는데요? 없는데요? 동네도요? 생각보다 몰라요. 생각보다 어머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네. 아니 그래서 나 도대체 눈 감고 다녔어. 더 아니, 놀라운 거는요. 아니면 선생님 라이딩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산 쓰고 비를 온전히 5분 이상 안 맞아 보내가 우리 반에 반 이상이었어요. 그 처음에 제가 너무 설마 충격적이다. 얘들아 잘 기억해봐.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의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이제 곧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36년 이상 초등학생들 만나오고 1학년 제자들과 함께 책도 써서요. 유퀴즈에 출연도 하신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새학년 새학기 앞두고 시작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되는 부모님들께 오늘 특별한 조언 좀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퇴임하고 지금 학부모 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며 오늘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년이나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건 꼭 부모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학부모가 학교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학교 생활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금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학년 담임하면 자주 제발 교문에서 아이랑 헤어질 때 엄마 영혼도 집에 돌아가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 아이가 24명이면요. 영혼은 한 100개쯤 떠돌아다녀요. 예전에는 엄마만 따라왔는데 와. 아빠, 외할머니, 쪽할머니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사랑의 이름으로 과잉보호하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봐서 상담하거나 부모님들 만났을 때 요즘 부모님들 중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런 네.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반 학부모님을 만나면 짠한 마음이 되게 드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사표 내는 계기도 우리 반의 어떤 한 아이가 되게 큰 계기였는데 그 아이는 흔히 말하는 좀 담임선생님 힘들어하는 아이여서 힘들게 하는 예. 그랬지만 제가 1년간 살펴봤을 때 그 아이는 되게 괜찮게 삶을 잘 살아갈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첫마디가 선생님 또 우리 애가 뭐 잘못했어요. 괜찮다고 다른 일을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이런 불안과 염려 뭔가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고요. 그런 부모님도 되게 많이 만나는데 그 불안과 걱정이 어디서 왔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가 만든 책도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내셨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배웁니다. 이 신간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학습에 대한 얘기를 다룰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수학 문제 더 맞고. 근데 성적 이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부모의 태도와 아이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아이들 다 학교 보내실 거죠? 그럼요. 네, 지금 1학년에 들어간다는 저희 둘째가 저희가 1학년 가요. 들어갔는데 1학년 마침 또 2학년 갈 거죠? 그렇죠. 아이는 교실에서 긴 시간을 머뭅니다. 그것도 너무나 긴 세월. 유치원 빼고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빼고도 9년을 다녀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도. 교실에서 분명히 아이는 매인의 삶을 살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벗어나려면 할 수 있는 게 홈스쿨링, 이민, 대안학교. 셋 다 어렵습니다. 일단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를 보낼 거고 저는 그런 아이를 매일 만나는 담임교사였어요. 근데 가끔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교실에서 메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교실을 대하는 지금 사회적인 정서도 그렇고요. 태도 내지는 철학이 너무 교실을 업수히 여기는 거 아닌가? 다르게 말하면 아이가 교실에서 배워오는 그것들을 과연 가치 있게 높여주나? 교실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이때 반짝반짝 빛나는 애는 1등을 포함한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교실에서 주인공이 되고 선생님과 잘 지내고 친구들에게 신뢰받고 뭔가 노력을 하고 그렇죠. 희노애락을 겪고 그런 거 분명히 바라는데 실제의 모습은 안 그런 모습을 저는 되게 자주 느꼈고 하나 딱 예를 들면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쉰다니까요. 제가 사교육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한 5교시 되면 4학년 담임하면요. 밑에서 막 학원 숙제하고 있어요. 지트 막 10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야, 그 10번 쓰는 거 공부에 도움 안 돼. 이러면 선생님 저 아시잖아요. 제 바쁜 거. 그거 너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 책은 6년간 교실에서 삶을 잘 살아낸 애가 중학교 가서 잘 못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중학교 3년을 또 잘 살아낸 애가 고등학교 가서 대학 못 간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6년간 교실에서 잘 살아내는 아이로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러면 지금 재원이 엄마시잖아요. 엄마이시기도 한데.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어떻게 하라고요를 이 책에 담았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아까 성적과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쩌면 성적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교실에서 메인의 삶을 잘 사는 아이가
흔히 말하는 공부를 못하게 될까? 아니라는 아니라고 사실을 봐요. 예. 저는 너무나 많이 받고 부모 희생이나 애씀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너무나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부모의 태도 쪽 얘기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지금의 그렇습니다. 현상을 보니까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네, 힘들고. 네. 근데 이게 결국에 네. 우리는 모두 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교실에서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는데 전혀 다른 길을, 네.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 왜냐하면 예전에 자녀가 많고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팽개쳐 놓았을 때는 덜 안타까운데 다른 게 할 게 지금은 너무 많아요. 진짜 생계 때문에 부모의 바쁘니까. 삶이 없거든요. 아, 아이가 돌아오는 걸 노심초사 기다려서 알림장 펴서 엄마가 다 도와주고 얘도 맞벌이 아닌 경우는 또 맞벌이인 경우에도 막 직장에 있으면서도 계속 진짜 막 분 단위로 아이에게 연락이 가고 네. 학교 시간이 5분만 늦어도 전화 바로 오는 부모님들 꽤 계셔요. 와, 왜 너 아직 운동장을 안 안 나왔냐? 나왔어. 부모님하고 얘기해 보면 그걸 사랑이고 교육이라고 제가 느끼는 착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은 최선인 거죠. 잘못된 최선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를 네.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네, 그 부모님을 마음입니다. 비난하고 이런 네, 부분이 그런 게 아니라 아니죠. 네. 걱정되는 네, 그렇죠. 마음이 지금 네, 네.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다. 네, 네. 그리고 그 최선을 하는 게 너무 안쓰럽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그쵸. 선생님의 지금 36년을 학교에서 네. 계셨으니까 지금 이 시대 부모님들이 네. 제자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의. 네, 그 이야기를 제가 학부모교육 가면 하는데 오래전 나의 제자들이 애프터 서비스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얘들아, 미안하다. 진짜 연락 오거든요. 지금 학부모가 된 제자를 위로하고 싶다가 어쩌면 제 학부모 교육의 첫 출발의 마음이에요. 선생님, 네. 그러면 네. 예전보다, 선생님이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보다 점점 더 네. 상황이 악화되나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속도라고 그- 보세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점점 부모의 노력은 근데 그게 문제는 또 돈까지 너무 개입돼. 아, 맞아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다 그게 퍼붓는. 노후자금 지금 하나도 없고. 네, 그런데 그거는 진짜 사실 어쩌면 대한민국 위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20년 후를. 예를 들어 재원이를 붙잡고 20년 후에 방정대 기자님이 어떻게 고백할 건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거꾸로 고백할 학부모가 진짜 많이 보여요. 어떠냐면, 어떻게 거꾸로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스카이는 그냥 인서울도.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 희망하는 거죠. 재원아, 네가 1학년 들어가는 그 순간 엄마는 또 한 번의 학부모란 이름을 얻었어. 근데 그 학부모란 이름으로 살아오는 지난 20년이 네 덕분에 엄마는 진짜 행복했어. 행복했다. 네가 1학년 입학해서 왜 너희 담임선생님 줄넘기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때 줄넘기 샀지. 엄마가 또 샀잖아. 그래서 엄마 맨날 줄넘기 뛰었잖아. 엄마도 살 지금- 빠졌어. 고마워. 네. 아, 진짜, 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반 엄마 중에 그런 엄마가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게 줄넘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난 네 덕분에 음악도 감상하고, 네 덕분에 미술도 감상하고, 네 덕분에 시도 읽고, 네 덕분에 책도 읽었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네. 그 아이가 대학을 잘 가든 못 가든 괜찮은 삶을 살았을 거고,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 밑에 그저 그런 자녀가 있다? 아닙니다. 지금 반드시 없습니다. 사실 애 키울 수 없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거지. 공부도 절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결국 해내는 건 아이 몫이거든요. 정보 많이 알고 그렇게 아이를 막 이렇게 푸시하는 그 부모님들도 만나보면 교실은 못 따라 들어오잖아요. 교문 앞에서 빠이빠이 하고 나머지 교실에서 삶은 온전히 아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교실의 삶을 어떻게 지지하고 응원할 건가? 네. 그럼 예를 들면 부모님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응원할까요? 1학년 교실에서 혹은 유치원 교실에서 혹은 중학교 교실에서 뭔가를 애가 배워왔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물에 뜨는 거 가라앉는 거 배웠어. 그럼 보통 엄마들이 어때요? 알았어. 그 제가 얘기하자면 고무장갑 딱 벗고 애 말에 귀 기울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배웠어? 근데 아빠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욕실에 가서 물에 뜨는 거 가라앉는 거 해보는 거예요. 나 액체도 띄울 수 있는데 해서 식용유도 띄워보고. 그럼 또 공부가 일어나잖아요. 엄마, 아빠 액체가 뭐야? 그것은 행학습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액체도 찾아보고, 띄워보고. 아, 그런 선생은 바람직한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 다음날 1학년 교실에 갔어요. 네. 담임선생님이 자랑할까요, 말까요? 할 것 같아요. 자랑합니다. 기쁘니까. 네, 아주 숫기가 있는 애는 큰 소리로 자랑합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어제 우리 집에서. 뭐 했다고? 숫기 없는 애는 저한테 다가와서 자랑합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궁시렁궁시렁 말해봐라 누구야 하면 기어이 자랑하거든요. 그렇게 자랑하면 선생님이 구박할까요? 칭찬할까요? 당연히 칭찬하죠. 그리고 어쩌면은 오늘 수업을 그 아이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재원아 그럼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 그러면 아이들 앞에서 자랑하고 야 이랬대 라고 수업에 연결돼요. 그래서 결국은 초등학교 6년간 교실에서 어쩌면 중학교도 똑같아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주로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이거 혹시 들은 적 있어?
본 적 있어? 해본 적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실에서 반짝반짝 빛나려면 거기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학습지 풀고 공부하고 또 7-8은 15를 익히고 또래의 삶을 살지 않고 선행을 했는 아이는 그 질문에 답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4학년에 미리리트 리트가 나와요. 제가 혹시 리트 본 적 있어? 물어요. 애들 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놀랍게도 수학책이었어요. 수학책, 수학의 김책, 수학 문제집 빼고 본 적 있어? 없는데요. 1학년으로 내려가 보면 학교에서 집까지의 가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혹시 세탁소 가본 적 있니? 혹시 동네 가본 적 없는데요? 동네도요? 생각보다 몰라요. 생각보다 어머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네. 아니 그래서 나 도대체 눈 감고 다녔어. 더 아니, 놀라운 거는요. 아니면 선생님 라이딩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산 쓰고 비를 온전히 5분 이상 안 맞아 보내고 우리 반에 반 이상이었어요. 그 처음에 제가 너무 설마 충격적이다. 얘들아 잘 기억해봐. 자 마칠 때 태권도 학원 차가 옵니다. 태권도 학원 그 차 운전해 본 보통 관장님 운전해 오셔요. 큰 우산을 받쳐서 애를 현관에서 맞아요. 네. 그럼 자기가 우산 안 써요. 안 써. 애 손잡고 저러러 가요. 그리고 비 올 때는 지하 주차장에 애가 가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비만 오면 무조건 저는 운동장에 데리고 나간 선생님이었다니까요. 애들이 그거 선생님,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다. 너무 고마워해요. 결국은 교과서의 내용은 가게를 알고 어쩌면 예전 교과서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게 아저씨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걸 또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가 교과서예요. 수학 교과서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 대기사님이 학교 다녔을 때는 1학년이면 7시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7시만 알면 수학이 한 90점밖에 안 돼요. 그럼 10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저녁 7시에 너는 뭐 할 건데? 그럼 아이들이 우리 반에 반쯤은 저녁 7시에 뭐 하는지를 몰라요. 요즘 어떤 운동을 또 하고 다니냐 하면요. 네네. 내 자녀 교과서 읽기 모임을 하라고. 네. 그래서 엄마들이 바쁘다 해도 친구들 만날 거잖아요. 네네. 고등학교 친구도 만나고 이고동산 만나면 그때 교과서 한 권 들고 가서 한 20분 좀 펴보라고. 근데 그 펴볼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걸 펴서 내가 가르치겠다. 아닙니다. 그럼 망해요. 그럼 왜 펴보냐? 내 아이의 메인의 상태에서 그 교과서 갖고 놀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3학년짜리 내 아이가 6학년짜리 내 아이가 중1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네 를 아는 부모랑 그럼 아까처럼 밀리리터를 교과서에 보면 있어. 그럼 이 엄마가 조금만 좀 더 생각이 깊으면 간장 1.8리터짜리 한 통 사올래라고 네.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네. 하면 그 아이는 1.8리터 사봤잖아요. 네. 그것도 수학교과서 펴면 또 예상하기가 나와. 이게 몇 리터 정도인지 달걀이 몇 그램인지 그러면 한 50g 좀 예상해야 되는데 뭐 1kg라든지 예를 들면 그것마저도 다 수학 공부인 거예요. 네. 7시가 너 저녁 7시에 뭐 할 건데가 심한 문제 나온다고요. 네. 근데 네. 7시 학교에 있어야 하면 틀린 거잖아요. 네. 7시는 알지만 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엄마들 보고 소감 얘기해보라 하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선생님 1학년 수학교과서에 생각보다 친구들과 하는 게 많으네요. 생각보다 생각을 말해야 되네요. 6학년 교과서 펼치면요. 공정무역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수준 높죠. 그렇네요. 그래서 어쩌면은 초등학교 6년 동안의 교과서를 펼치면 방종임 대기자님이 부모 네. 내려놓고 그 어떤 한 인간으로서 교양 있는 시민으로 살겠다의 네네. 목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로망의 삶이랑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가 일치합니다. 비발디 사계만 감상하면 안 되고 종묘제략도 감상하게 네. 하는 게 교과서예요. 재원이가 1학년 입학하면서 1학년 입학 그 아이가 쭉 성장하는 데 따라서 우리 집 가정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근데 그 가정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니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재원아, 니 덕분에 내가 얻은 학부모란 이름에 충실하다 보니까 나는 한 인간으로서 되게 교양 있는 찬란한 지난 20년을 살았어. 근데 보통 우린 지금 어떠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온갖 헌신을 했어. 그래서 그거 아이 막 학원 보내고 데리고 이렇게 라이딩하고 이러느라고 내 삶은 없었고 보통 제 또래 만나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애 다 키워놓고 우아하게 살지 뭐. 그런 날 안 옵니다. 60대쯤에 뭐 어마어마한 그런 찬란한 삶이 그런 일 펼쳐지리라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이런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그 초반에 프롤로그인가요? 거기에서 부모의 유형을 좀 다루셨는데 네, 네. 거기에서 세 가지로 네. 기버와 테이커와 매초로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 특징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을 상담해보면 네.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계셔요. 온전한 모습의 기본은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한 3, 4, 5학년 정도를 만나보면 아이들 입에서 생각보다 많은 아이가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 우리 엄마는 공부 잘하는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전히 단원 평가할 때요. 예를 들어 객관식 있다면
4번이 정답인데 1번 썼는데 4자로 고쳐서 들고 나온 애가 나오거든요. 요즘도 여전히. 근데 그 아이랑 깊이 얘기해 보면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다르게 말하면 아이 눈에 부모가 성취의 결과로 사랑한다로 여겨진다면 기부 부모는 아닌 거잖아요. 상담해봐서 예를 들어 통계를 내보면 기부 부모가 아니야. 그런데 제가 학부모를 상담해보면 기부 부모야. 나는 무언히 희생하고 있어. 이 그 간극이 뭘까? 흔히 말하는 희생한다고 여기는 부모의 기본 마음속에 고마움보다는 기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랑 기대는 되게 다르다는 생각도 좀 묘하게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2개 틀렸는 이제 평가지를 갖고 왔어요. 20문제 2개 틀렸어요. 자, 8번, 19번 틀렸어요. 솔직히 어디부터 눈이 가셔요? 틀린 것부터. 그렇죠. 네. 8번, 19번. 8번, 눈이 가죠. 네. 자, 8번, 19번 눈이 갔어요. 그냥 눈만 가면 괜찮아요. 바로 0.1초 안에 잔소리 나와요. 엄마가 문제 끝까지 보라 했잖아. 정신 차리라 했잖아. 왜 실수했어? 너 저번에도 틀렸잖아. 그렇지. 근데 20번을 보니까 한 수 더 떠요. 네. 실컷 풀어놓고 답을 잘못 옮겼었어요. 그럼 또 잔소리 봐봐봐. 네네. 진짜로 내가 괜찮은 부모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마음. 아니, 18개 맞춘 걸 봐줘야지. 네. 자, 제가 우리 18개나 맞췄구나. 학부모 강의 가면 연습하라고 해요. 네. 이렇게 한 장 쥐고 오늘부터 연습하시라고. 네네. 애 없을 때. 자, 빨리 맞춘 걸 보는 연습을. 그런데 그 중에 한 14번을 보니까 어려워 보여. 그럼 이렇게 질문해 주면 돼. 재원아, 엄마가 보기 14번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맞췄어? 이제 난리 났습니다. 그죠? 날개를 달았어요. 엄마 있잖아. 나 이렇게 해서 14번 맞췄어. 그리고 꼭 마지막 멘트 주로 이래요. 엄마 있잖아. 내 짝은 틀렸다? 그럼 엄마들 꼭 이래요. 겸손해야지. 아니, 그러지 말라고, 제발. 저는 받아쓰기란 용어를 싫어해요. 우리 반은 왜 받아쓰기 안 해요? 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넌 뭘 그렇게 받아 적고 싶어? 이런 교과서 한번 펴보세요. 받아쓰기 하라는 곳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 받아쓰기 하고 싶으면 이 땅의 교사들이 예. 용어라도 바꾸자고 뭘로? 듣고 쓰기로. 그래서 제가 후배 교사들 대상으로 뭔가 이런 연수 강사로 갔을 때 제가 제발 받아쓰기란 용어 없애자고. 너무 70년대스럽지 않냐고. 네네. 어쨌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익숙한 용어로 받아쓰기를 해왔다고 칩시다. 1학년에 갔어. 애가 30점 받았어요. 이거 진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우리 아이가 둘째 애가 엄마 나 살짝 틀렸는데 30점이야.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그쪽에 흥분하는 형이 아니었지만 지금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애가 살짝 틀렸어요. 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더 짧게 얘기할게. 학교에 갑니다. 뭘 살짝 틀렸을까요, 재원이가? 자, 감자를 보통 틀리게 써와요. 어떤 거요? 뭘로 어떻게 썼을까요? 갑니다. 감을 뭘로 썼을까요? 진짜 감으로 써요? 예, 비읍이 아니라. 비읍을 미음을. 미음으로. 역시 똑똑한 사람이라서 틀리는 걸 잘 모르시네요. 역시 기자답습니다. 틀린 글자를 저희는 대부분 부모님들은 맞춤법 틀리면 난리 지금 이 납니다. 저희 방송 집에서는. 보시면 다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감자 하나 틀렸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고 뭐 밑에는 또 그렇게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30점 받아온 우리 아이에게 네. 선생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죠? 뭐 선생님대로 철학을 갖고 하시니까 너 선생님 왜 이런 받아쓰기를 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내 아이가 학교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재원이 엄마로서 어떻게 위로하느냐? 엄마가 앉아서 점수 다시 매겨주셔야 돼요. 애랑 같이 앉아서 글자를 계산하세요. 100자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뭐 100 넘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중에서 7글자 틀렸어요. 그게 30점이에요? 97점이에요? 7글에 하면 93점. 93점이죠. 93점이네요. 네. 왜 30점이에요? 1학년에 한 5월쯤 되면 자음 모음을 이미 배우거든요. 네. 나 글자를. 네. 그럼 점수 더 높여줄 수 있어요. 야, 우리 나자 다 세워보자. 학자. 그러면서 뭘 배워요? 히읗, 와. 기억으로 글자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암암리에. 이래서 다 세보면 한 200개라고 치면 96.7점 될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는 모음 4개 틀리고 자음 3개 틀린 아이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거를 퍼펙트하게 200개 가까이로 맞춘 아이예요. 이게 부모의 관점이 네. 아이에게 어떻게 칭찬해 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네요. 아니, 적어도 재원이 엄마라면 재원이에게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니,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 근데 웃기게도 옆집 아줌마는 그 마음에 박수를 보내줘요. 만약에 뭐 중학교 2학년인데 수학 40점 받았다면 옆집 아줌마 뭐라 그래요? 야, 중학교 2학년 성적 네. 아줌마 키워보니까 별일 아니더라. 네네. 용기내. 이런데 내 아이가 30점 받으면 난리 나죠. 막 비상사태잖아. 그죠? 그리고 그 비상사태 여기면 그 아이가 앞으로 공부 잘할까? 네. 엄마의 잔소리처럼 잘한다면 우리나라에 감옥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엄마처럼 잘한다고요. 네, 엄마를 보고 자라죠. 그죠? 엄마처럼, 그죠? 엄마의 말처럼이 네. 아니고.
그래서 우리 반 엄마들하고 상담하다가 또 약간 폭력성 있는 엄마들이 저보고 약간 대들듯이 하는 멘트가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 붙잡고 매일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였어. 사이좋게 지내면 사이좋게 안 지낼 애가 없을 거잖아요. 생활 문제만 아니고 공부 문제도 똑같다고요. 특히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수학. 수학에 대해서 엄마가 두려워하지 않은 걸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엄마가 불안을 깔고 네. 아이 공부하는 데 가서 어려울 거란 생각으로 대하는 거예요. 맞아. 그 숙제 문제도 되게 엄마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숙제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1번 기본적으로 선생님 내는 숙제는 아이에게 내는 겁니다. 엄마가 마치 주인인처럼 흥분하시면 안 돼요. 저는 숙제를 꼭 정성껏 해왔으면 싶고 내 아이도 해갔으면 싶고 재원이도 숙제를 잘해갔으면 싶어요.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숙제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 학교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원이 붙잡고 엄마는 재원이가 숙제를 성실하게 해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재원이가 내일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이유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학교에서는 행복하게 예. 지내고 오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러려면 숙제를 해가야 행복한 거잖아요. 안 해가면 찝찝하잖아요. 그럼요. 그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야 공부 잘하려면 숙제 해가야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길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재원아 있잖아 숙제하다가 힘들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럼 엄마는 언제든 도와줄 용의가 있어. 네. 라고 길게. 그러고 엄마는 빠져주는 거예요. 예. 그 말은 애가 어떻게 입력이 될까요? 내가 숙제 가는 내 몫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도와줄 용의가 있고 예. 든든한 후원자야. 예, 이거랑, 지원자야. 지원자야. 예. 이거랑 숙제해. 자꾸 이러면 애 입장에서 숙제를 하고 말고 엄마가 더 흥분하네. 엄마 숙제 같죠? 엄마가 더 흥분하니까 나는 그렇게도 말하는 공부 독립이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그렇죠. 거죠. 아이 숙제인데.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보통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담임으로 있으면 선생님 숙제 못 해가서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내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게 엄마가 죄송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에서도 좀 쿨해야 되고. 물론 엄마의 마음은 알지만. 마음은 알지만. 결국에는 그게 네, 아이한테도 아이에게 독이 되는 엄마한테도 건 독이 거예요. 된다. 오늘 말씀 듣고 따라해보고 싶다 하면 여기 나온 책에 나온 방법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부터 몇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선생님이 네, 역시나 선생님이셔서 네. 미션까지 주시고 가셔서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미션 따라해보시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우리가 덜어놓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